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수화 강습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표현할 때 손의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고 손 동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면 됩니다. 먼저 숫자 수화를 쉽게 배우기 위해 손가락에 순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펴고 손가락을 짚으며 따라해 보십시오. 검지를 일지라 부르겠습니다. 순서대로 중지가 2지, 약지가 3지, 새끼손가락이 4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가 5지가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손가락에 각각 번호를 정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숫자 1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검지의 순번을 1로 정했죠? 숫자 1은 일지만을 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먹을 쥔 상태에서 검지만을 쭉 펴주면 1이 됩니다. 숫자 2는 일지와 이지를 함께 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검지와 중지를 함께 편 상태가 2인 것이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펴나가면 4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 5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5개의 손가락을 모두 펴주면 5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4개의 손가락은 모두 접은 채로 엄지만 펴는 것이 5랍니다. 즉, 일지부터 사지까지의 손가락은 접은 상태로 두고 5지만 펴주면 5를 표현한 손동작이 되는 것이죠. 6부터 9는 엄지를 편 채로 일지부터 사지까지 하나씩 펴주면 됩니다. 즉, 엄지와 검지를 편 상태가 6이고요. 손가락을 다 편 상태는 9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검지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더 구부려주면 됩니다.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구부려만 줍니다. 그럼 다음 그림에서 숫자 6의 수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음 주부터 청소년의 고전음악 이해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신 정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첫 방송을 바로크 음악으로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크 음악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우선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바로 그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유럽에서 성행했던 매우 고급스러운 음악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파헬벨의 캐논이나 비발디의 사계가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크 음악을 방송의 첫 주제로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바로크 음악이 활기찬 리듬과 장식적인 연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악이 매우 화려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고전 음악에 입문하는 데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바로크가 포르투갈어로 찌그러진 진주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역동적인 음악이 왜 이런 부정적인 어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크 음악 이전인 르네상스 시대가 균형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바로크 음악은 단조로움을 벗어나 조바꿈이나 장식음, 즉흥 연주 등을 통해 기존 음악의 형식과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점은 르네상스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삐딱한 음악이었던 것이지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고전 음악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번) 다음은 행성에 관한 강의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계의 행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금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으로 크기는 물론 화학 성분의 조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금성의 표면은 반사도가 높은 불투명한 구름으로 덮여 있으며 지구형 행성 중에서 가장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이고 표면의 대기압은 90기압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금성을 그 출현 시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저녁 무렵에는 태백성 혹은 개밥바라기로 새벽 무렵에 나타나는 금성은 샛별 혹은 계명성이라 불렀습니다. 이 같은 금성은 저녁 무렵의 일몰 전후나 새벽 무렵 일출 전후에만 볼 수 있습니다. 무심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달처럼 차고 기우는 금성의 위상 변화를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금성의 위상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날마다 맨눈으로 그 위치를 측정하는 한편 천체 망원경으로 매일매일 변하는 금성의 크기와 모양을 관찰하며 기록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금성을 관측하다 보면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성이 금성에 접근하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우주 공간에서 두 행성이 실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에서 봤을 때 마치 붙는 것처럼 가까이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성의 밝기는 0.6등급 정도로 금성보다 어둡지만 바짝 붙은 밝은 두 천체가 나란히 어우러져 멋진 광경을 선사할 것입니다. (4번) (5번)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학생증 말고 청소년증이 있다는 거 알아? 언젠가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가진 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근데 청소년들이 잘 쓰지 않아. 당연히 그렇겠네. 청소년증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 테니 그건 청소년증이 아니라 차별증 아니야? 좋은 뜻으로 만든 이 제도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좋은 생각이 있니?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애들도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걸 꺼리지 않을 거야.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신분증으로 제도화하자는 거지. 내 생각 어때? 좋은 생각인데? 거기다 청소년증을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야. 물건을 구입할 때나 영화를 관람할 때
학생증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스스로 청소년증을 이용하겠지. 맞는 말이야.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가되면 금상첨화겠지. 위치 추적 기능까지 추가하면 어때? 자녀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야. 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 위치가 마구 공개된다면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니야? 그렇다면 인권 침해 문제가 있으니 특별한 경우에만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 청소년증에 위치 추적 기능을 넣는 것은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